그러면은 자 오늘 첫 번째부터 화려하게 이번 주 주요 스케줄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유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요 스케줄들이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저번 주에도 노동 지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월요일 날은 항상 평소같이 중요한 스케줄이 없고요. 화요일 날부터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노동 지표의 시작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연준 부의장 바가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중요한 노동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ADP 비농업 고용지수, 짭비농 고용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스케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월 아저씨의 증언, 정확히 말하면 청문회죠.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내에서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청문회는 하원 의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파이낸셜, 경제 관련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드디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인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위 노동비용, 여러가지 임금 지표의 상승, 인플레이션, 서비스업 지표의 상승을 여러 가지 담당을 한 지표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절대 쉴 수 없는 날이네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진짜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별 3개짜리 지표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것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지표들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키포인트 5개 선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NYCB를 포함한 중소형 은행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번 주 목요일 날부터 NYCB의 중대한 약점이 보고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죠. 그곳에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중대한 약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CEO가 그만뒀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중소형 은행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은행주의 약화가 이어지게 되고요. 은행주가 약화가 되면 유동성이 하락하고 유동성이 하락하면 금리 인하 확률은 오르겠지만 주가들은 급락할 수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움직임, 중형 은행들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셧다운 관련한 움직임, 투표 관련한 협상,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요, 사실 셧다운 관련해서 투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스톱갭 투표라고 합시다. 스톱갭에 대한 투표가 됐고요. 스톱갭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맨날 투닥투닥 싸우잖아요. 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화당 상원이랑 하원 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원에서 계속 철벽을 치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다 승인 안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안에 가서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 그리고 외국인들이 미국 들어오는 장벽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안이 근데 통과가 안 되면 재무부가 돈을 못 써요. 결국 요거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이 사실 저번 주까지였는데 다행히 일단 이 스톱갭비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일단 3월 8일까지 연장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3월 8일이 다음 주야. 다음 주 되면 또 저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신용등급 평가자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은 정치적인 쇼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빠르게 아마 스톱갭비를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모면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표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요. 비트코인 움직임이 전고점에 도달을 해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아마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반감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 반감기에 도달을 했을 때 비트코인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쪽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거절되고 떨어지게 됐을 경우 반감기도 더 이상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이 앞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파월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자, 파월의 청문회가 있는데,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 경제 폴리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현재 하원과 상원에게 리포트를 하는, 의회에게 리포트를 하는 자리를 파월이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월이 과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과연 6월 금리 인하 혹은 최근 들어서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 혹은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은행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요거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지표.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내내 노동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지표들 제가 하나씩 뭐가 나왔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노동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것만 노동부 비농업, 찐비농, ADP 비농업, 짝비농, ISM 서비스업 지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시간당 임금, 실업률 등등 아주 중요한 노동지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실업률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노동부 비농업, 찐비농 지수는요, 저번에 예상치의 2배 가까운 31만 7천 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직장 창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상치가 19만으로 상당히 낮거든요. 과연 최근 들어서 실업 관련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요거를 하회하는 실업 지표가 나올 수 있을까? 노동부 비농업 지수가 나올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사실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요, 어느 정도 이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실업자 한 명, 그러니까 하나의 직장당 존재하는 실업자의 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실업자가 낮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더 많은 선택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0.8이었는데 이게 0.7에 도달하게 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과 이미 비슷한 수치에 도달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 0.1명이 줄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사람들은 자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동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사태가 나오면서 저 지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저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반대로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반대로 직장 창출이 많이 줄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줄 수 있을지가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표 아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최근 들어서 여러 수요와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서 번역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운송장비, 기계장비, 기계 가공장비, 기타 제조, 비제 금속 광물, 1차 금속, 전자기기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과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서 수요의 하락이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재미난 건 컴퓨터 쪽은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진짜 데스크톱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장비에서 좀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1분기에는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수요가 적었지만 나머지 기간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은 최대한 약간 운송장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 같다. 야,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자동차 수요 솔직히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기차 위주로 봐서 그렇지만. 근데 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수요의 상승이 올라올 수도 있다. 성장 예측치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송장비, 자동차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 가공 제품은 향후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수요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ISM 제조업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ISM 제조업 총평은 16개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섹터로 좀 더 간소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고량과 고객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자, 재고가 적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미리 뭘 쌓아놓는 게 아니라 유사남이 영상 쌓아놓듯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좀 뭐랄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재고를 줄여서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배달하는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최대한 재고를 관리하면서
유동성 감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밀린 주문량도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2개월 동안만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고용과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규 수주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제조업 쪽에서는 여전히 안 좋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고용지수가 좀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더 고용한다는 건 그 회사가 더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BDLS 이게 좀 재미난데, 고용지수가 50.3%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통계국의 제조업 고용 데이터 증가와 일치합니다라. 요거 중요한 포인트죠. 실업률과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실업률. 제가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비농업 고용 지수와 사실상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될,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노동지표에 대해서 미리 보기로 ISM 제조업 지수를 넣은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 때문에 사실 좀 찾아보게 된다면 18개의 제조업 중 고용 증가를 보고한 산업은 단 4개 업종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전기기기, 가전제품 및 1차 금속 운송 장비 쪽이 사실상 딱 4개의 업종만 8개 제조업 중 고용 증가를 보고했고요. 나머지 플라스틱, 고무, 종이, 목재,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가구 및 관련 제품, 기타 제조, 식품, 음료, 담배 제품, 기계 가공 제품, 화학 제품, 이 모든 산업들이 사실상 고용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게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저기 적어놓지는 않지만 중국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표는 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의 소비가 돼줘야지. 중국이 진짜 요즘 맨날 만들어내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덤핑 처리하잖아. 전기차 덤핑하고 태양광 덤핑하고 음식 덤핑하고 해서 물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미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죽어나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중국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사실 중국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의 어닝도 좀 많이 망가져간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이 최근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는 사실 9월 이후로 한 번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예상치와 일치한 적도 한 번 없어요. 예, 9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하회를 했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우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과연 중국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펴냈는데 요거에 대한 반전이 가능할까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주요 지표들의 중요한 지표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있을 어닝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중국주들의 어닝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 BJ라는, 어떻게 보면은 BJ와 코스코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현재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지표를 알려줄 수 있는, 소비 심리를 알려줄 수 있는 두 기업이 어닝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오, 징동닷컴 등등 여러분들 중국 기업들의 어닝 발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지포인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베이고, 뭐 풀라커 이런 기업들의 어닝 발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기업들의 어닝 발표 때는 유사남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장마감 때, 여러분들 유라시아 때 같이 볼 거니까 꼭 이 채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